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평생을 종북 좌파와 전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대충 아시죠? 아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석기. 이석균 다 아시죠? 네. 뭐 그건 아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간첩단과 싸운 사실 아세요? 공안검사로서 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도 저는 6.25 선언이 있었습니다. 1987년이죠. 네. 6.25 선언 이후에 물 밑에 있던 좌파, 종북 좌파들이 다 물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6.25 선언하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밀렸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물 밑에 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대협 만들고 뭐 전민련 만들고 무슨 뭐예요 민노총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 밑에 있던 거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전쟁에 시작했습니다. 전교조가 처음 출발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공안 검사들이 정말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교조 교사들 2,000명을 구속했습니다. 모르셨죠?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전교조 회원이 5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DJ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게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만을 5만으로 줄였다는 것은 이제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교조도 막아내야 됩니다. 민노총이 만든 게 민노당 아닙니까? 민노당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그게 통진당이 된 거예요. 그 통진당과 내가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대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전대협.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절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애버린 겁니다. 정말 치열한 법률 투쟁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손 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한총련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그것도 시들시들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싸운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통진당 해상까지 했죠. 1992년 그때는 다들 기억 못 하시는데 역사 이래 최대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간첩이 6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건 가짜 간첩이 아니라 북한에 가서 밀봉 교육 받고 나온 친구들, 그 사람에게 교육받은 친구들, 이래서 62명이 구속됐고 제 기억에 170명인가가 수배가 됐어요. 다 도망가. 북쪽으로 또 넘어가 버렸죠. 북한 서열 13위였던 이선실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북한 서열 13위. 이 친구가 여기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공작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선실은 들어보셨죠? 그게 1992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중에 간첩들 10명을 잡아 구속했습니다. 우리 공안검사들이 나눠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는 4.15 총선 때 북한의 통전부라고 있어요. 통일전선부. 이거는 대남 공작을 하는 부처입니다.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누구의 국정원장 하던 박지원이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의 뜻을 갖지 않은 박지원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통전부가 남한에 있는 충북 간첩단 사건에게 이런 지령을 내렸다. 무슨 지령을 내렸냐? 이번 4.15 총선에서 4.15 총선 기억하시죠? 2020년 4.15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자기들이 많이 그래요. 들씌워서 황교안을 매장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크게.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저놈들은 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좌파 언론에서는 제가 뭘 하는지 보도를 안 해요. 두둑이 해야 될 때는 이름만 저 구석에다 가짜로 살짝 써놓고 보도를 안 해요. 지금 그냥 여론조사를 해도 제 지지율이 3위, 4위가 돼요. 전체 국민들이 5%, 7%, 많게는 10%가 저를 지지하는데, 지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보도가 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이 민노총의 아주 큰 조직 중에 하나가 언노련이에요. 언노련. 지금 언론 노련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KBS다, MBC다 사장 다 누구 똘만이에요? 문재인이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든지 눌러가지고 국민들에게 안 나타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패망케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제가 패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패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많은 부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종북 좌파에게 우리 아들, 딸 넘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대부분 이런 얘기들 자체를 몰라요. 늘 그냥 쉽게 편하게 하니까 제가 당대표가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 일성이 뭐냐면, 이제 좀 우리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외 집회 할 때, 광화문에 갈 때마다 이 사람도 설득해야 돼요.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죠. 안 돼, 이 사람들아. 하자고 다시 해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는 광화문 광장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었죠? 뻥튀기 하면 3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말 광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저 서울역까지, 또 옆으로는 뭐 서소문, 그리고 종로, 여기가 그냥 꽉 찬 겁니다.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지하철 타고 와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의 힘이 모여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 누가 이뤘냐, 그럴 때 국민들이 이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혼종 상황에 있어요. 제가 나라의 은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러 나왔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들은 날더러 정치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정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애국의 마음이 있고, 또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누구 못지않게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뜻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반드시